산타의 선물을 지키는 법. 엘리엇은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바닷가를 첨벙거리고 뛰어다니고 바닷모래로 고래도 만들었죠. 바닷가에서는 어떤 놀이든 재미났어요. 하지만 엘리엇은 깜짝 놀랄 만한 모험을 하고 싶었죠. 모래 위에 엎드려 바다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물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엘리엇의 눈에 띄었죠. 유리병이 물결을 따라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어요. 엘리엇은 유리병을 건져 뚜껑을 열었죠. 유리병 안에는 돌돌 말린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젖은 모래 위에 편지를 보기 좋게 펼쳤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북극을 구하러 와주세요. 북극에 있는 우리 집이 사라지면 크리스마스도 없어질지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가 라고 적혀 있었죠. 엘리엇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드디어 모험을 떠날 기회가 온 거예요. 아빠, 저 북극에 가도 돼요? 아빠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엇은 배가 있는 곳까지 바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북극이 얼마나 먼지 궁금해하면서요. 햇볕에 검게 그을린 선장님은 엘리엇이 건넨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장님께 부탁했죠. 저 북극으로 데려다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돕고 싶어요. 선장님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배에 타거라. 엘리엇은 선장님을 도와 선작장에 묶어둔 밧줄을 풀기 시작했죠. 선장님은 북극을 향해 배를 몰기 시작했어요. 엘리엇은 난간을 단단히 붙잡았죠. 배가 물살을 가리며 빠르게 나아갔어요. 선장님을 보며 서로 씩 웃었어요. 신나는 일이 펼쳐질 것 같았죠. 잠자리에 들 시간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배는 하룻날 하룻밤 동안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어요. 아침이 밝자 선장님이 엘리엇을 깨웠어요. 밖을 보려무나. 선장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한쪽 눈을 찡긋했죠. 세상에, 주위엔 온통 작은 배들로 가득했어요. 배들은 저마다 화려한 돛을 휘날리며 지나쳐갔죠. 배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엘리엇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너도 손을 흔들어 주렴. 저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모두 북극으로 가는 중이란다. 엘리엇은 팔이 떨어져라 흔들며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밤새도록 배를 몰고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갔어요. 엘리엇은 선장님의 외투로 파고들어 몸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북극에 도착한 뒤에는 뭘 하면 될까요? 선장님은 말없이 어둠이 짙게 내린 바다만 바라보았죠. 엘리엇은 산타 할아버지의 집을 구하지 못해 크리스마스가 영영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새 우뚝 솟은 빙산이 여기저기 보였죠. 북극에 다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어요. 막상 북극에 도착하고 보니 신이 나는지 겁이 나는지도 헷갈렸죠. 배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빠르게 가르며 나아갔어요. 엘리엇은 발 위로 담요 한 장을 더 덮었어요. 갑자기 코앞에 있는 빙하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곧이어 빙산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물속으로 풍덩 떨어졌어요. 겁을 먹은 아이들은 귀를 막고 몸을 덜덜 떨었어요. 모든 배가 빙산 앞에 멈춰 섰어요. 알록달록한 돛들이 매서운 칼바람에 펄럭였죠. 요란한 소리는 더욱더 커졌고요. 마침내 바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기계가 시커먼 모습을 드러냈어요. 엘리엇은 숨이 턱 막혀왔죠.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끼룩끼룩 갈매기 우는 소리만 들려왔죠. 물개가 파란빛이 감도는 얼음 사이로 뛰어들자 물결이 일렁거렸어요. 선장님이 몸을 굽히며 속삭였죠. 다 왔구나. 엘리엇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거대한 기계가 칙칙칙칙 불을 내뿜자 엘리엇은 빙하 위로 뛰어내렸죠. 멈춰요! 엘리엇이 소리쳤어요. 당장 멈추라고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엘리엇을 따라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흩어지고 말았죠. 아이들은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기계에 겁을 먹었어요. 이 거대한 굴착 장치는 석유를 캐내기 위해 당장이라도 북극바다 밑바닥에 구멍을 뚫을 참이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입을 다물고 눈만 껌뻑거렸죠. 엘리엇은 석유를 캐러 온 아저씨를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는 씩씩하게 목에 힘을 주고 소리쳤죠. 북극은 산타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북극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살 곳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북극이 사라지면 크리스마스도 없어진다고요. 선물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루돌프는 무사한가요? 썰매 끄는 사슴도 겁을 줘서 내쫓잖아요. 아이들은 저마다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아이들을 한참 동안 쳐다봤죠. 문득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생각났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던 아침 풍경도 떠올랐죠. 아저씨가 나지막히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북극에 있어서는 안 돼. 모두가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선장님은 아저씨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나눴죠. 그리고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단추 하나가 툭, 또 다른 단추가 툭툭툭. 이어서 큼직한 외투 앞섭이 쫙 하고 벌어졌죠. 아이들은 깜짝 놀라 선장님을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선장님은 흰색 테두리를 두른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산타클로스의 옷을 말이에요. 바로 선장님이 그 산타 할아버지였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아이들과 아저씨들도 따라 불렀어요.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크고 높게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마음을 모아 크리스마스를 지켜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온 세상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찬란한 파나마의 밤하늘 아래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피스 항해사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귀여운 돌고래들이 장난스럽게 파도를 넘나들고 커다란 고래가 허공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밤이면 장관이죠. 밤하늘은 은하수와 별똥별, 영웅의 별자리로 반짝이고 배가 바닷물을 밀어내면 플랑크톤이 바다 반딧불처럼 빛을 발해 바다는 푸르게 빛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다는 아직 태고적인 모습을 간직한 듯 그 바다를 보고 나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심하게 훼손했는지를 느낄 수 있죠. 환경. 그동안 어른들은 마냥 누리기만 했고 이제 아이들은 견뎌야 합니다. 여름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강물에 녹조가 번져 물고기가 죽고 있어요. 벚꽃이 핀 꼼날에는 난데없이 눈이 내리고 여름날 단풍이 들기도 하죠.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사라진 지 오래고 개천에서는 물고기가 가치를 잠쳤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사막이 점점 늘어나며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제 북극곰은 갈 곳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어른들은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죠. 내 어렸을 적 누렸던 것들을 내 아이가 보고 만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버릴 수 없거든요. 급기야 겨울 날씨가 따뜻해져 북극의 얼음이 녹자 바다 아래 묻힌 석유를 캐러 북극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요. 먼 훗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는 풍경을 사진으로만 보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고기가 뛰놀던 맑은 개천을, 갖가지 생명이 공존하던 습지를, 별빛이 가득하던 밤하늘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린피스 에스페란자 3등 항해사 김연식 올림.